우리는 역사를 통시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이면에 사람들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용규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저격과 관련돼서 그동안 기밀이었던 많은 사항들이 이제는 기밀 해제가 되어서 누구나 그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시간을 거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기밀과 관련된 저격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 저격과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누가 그랬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엄청난 변천을 맞습니다. 1960년에 대선에서 닉슨을 물리치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961년 1월 그는 대통령에 공식적으로 취임을 합니다. 바로 그 이듬해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1962년 6월 25일 대법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회를 갖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6월 27일 그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국민들을 설득합니다. 1963년 대법원에서 성경 읽기도 미국 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은 대통령은 1963년 공립학교에서 기도회와 그리고 성경 읽기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 서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1963년 이후에는 공립학교에서 기도회와 성경 읽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학생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학교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12시 30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텍사스의 달라스에서 두 번째 재임을 위한 선거를 위해서 이 카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오스왈드가 교과서 보관 창고 6층에서 쏜 세 발의 총에 의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당한 것입니다. 첫 번째 총탄은 빗나갔고 두 번째 총탄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등 어깨 위에서 목 쪽으로
이제 탄환이 날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머리에 총상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했던 오스왈드라고 하는 젊은이는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된 사람이었고, 1960년에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러시아 시민권까지 신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민권은 거절되었고, 1962년 2년 후에 그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텍사스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텍사스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미국에 와서도 쿠바를 지지하는 친쿠바 노선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는 그가 분명한 진술을 받기도 전에 그가 또 총격을 받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11월 24일 날 아침 달라스 경찰국에서 주 경찰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그는 루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24일 날 아침 루비의 쏜 총에 맞아 복부에 총을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비밀이 루비에게 있다고 판단되고 조사를 해서 루비는 왜 자기가 오스왈드를 쏘아 죽였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클린이 법정에 오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오스왈드에 대해서 분노를 자기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달라스를 위해서 자기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비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의 마피아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런데 이 루비라고 하는 사람도 1967년에 감옥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비밀의 모든 것들을 잘 풀어 헤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은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친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였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직을 계승한 당시에 부통령 존슨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 10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결론은 오스왈드 단독범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로버트 케네디는 이 사실을 믿기지 않았고 또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형의 죽음에 얽힌 그 비밀을 풀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1968년에 대통령 대선에 출마합니다. 사실 그가 대선에 출마하는 환경이 여의치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다수의 선거인단 확보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긴 사람이 미국 대통령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난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선거 유세 중에 또 저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케네디 가문은 사실 사양의 길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대중들 가운데 회자되는 그런 불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종교 정책과 그의 이 암살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사실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제 의도는 아닙니다.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로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인의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다면 진정한 흑인들에게 자유를, 인권을 보장해 준 사람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미국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흑인 인권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정말 많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그가 대통령으로 3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 미국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휴 해프너에 의한 성해방, 그리고 여권 신장, 또 쿠바 사태,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 많은 것들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아일랜드 계통의 캐토릭 가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캐토릭 대통령이고, 그리고 최연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시시피의 대학에 흑인이 입학할 수 있도록 거의 이 강력한 지지를 해서 그 흑인 학생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대통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의 종교 정책과 암살이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대통령직이 결코 실패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교회사를 통시적으로 보면서 1960년대에 미국은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시대의 중심에 역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법관들에게 그렇게 공립학교에 기도회를 폐지하고 성경을 폐지하도록 그렇게 명령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고, 또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것이 대법관들이었다고 하는 것은 역대 대법관의 역사, 또 결정 이면에 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2년 6월 25일 대법원의 공립학교에서의 기도 금지, 1963년 공립학교에서의 성경 읽기 금지,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회와 성경 읽기에 금지하는
시행 소환에 공식 서명한 사건.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오스왈드에 의해서 텍사스 달라스에서 퍼레이드 중에 저격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시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이면에 사람들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교도의 그 정신이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60년대에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70년까지 미국의 중요한 중심의 흐름은 청교도주의였다고 말한 시드니 알스트룸의 지적은 너무 정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1970년 이후에 미국은 하나의 밧줄에 의존해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청교도 전통이 역사에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와 해석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1970년 이후에 미국에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원의원에, 상원의원에 당선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하원의원, 상원의원은 성경에만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코란에, 어떤 사람은 몰몬경에, 어떤 사람은 불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하는 이와 같은 사태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